더 안 올라가네? 빚이 올라가겠어. 응? 빚이 올라가겠어. 오늘 디지털 타임스의 2026년도 2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썬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뭐 장동혁이가 6채 갖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채 가진 분당 아파트를 팔라고 난리 치는데 참 우리 국민이 이러니까 장동혁 위에서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뭐 한경원이가 뭐 국민힘당이다 했을 때부터 모자라다 모자란 거 아니면 왜 저런 소리 하나. 한 당의 당대표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내놓고 있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주고 여야가 14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 것이 다주택자 이 세금 물리는 것에다가 거기다가 그전에는 이거 세금 물리는 거 해봤자 안 팔면 되지 이랬어요. 돈 많은 놈들이 무슨 뭐 그 좀 양도소득세를 올린다 그랬어. 양도소득 안 해버리고 안 팔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그 보유세에 대해서 손질하겠다 그러니까 한강벨트 주변으로 막 매물이 나온다잖아요.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그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 모기약으로 전체를 모든 균들을 다 그냥 스프레이로 뿌려서 다 죽였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다주택자 몇 명이 뭐 200채씩 500채씩 147채씩 갖고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의 집 없는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을 착복하고 이런 데 대해서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하고 정부가 아무리 지어봤자 이 사람들이 소수가 다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뭐 집을 많이 샀으니까 그거 임대를 놔야 될 거 아니요. 빈집을 놔둘 수 없을까. 임대를 하면 임대업자 사업자를 해서 거기서 또 혜택을 받고 부동산 튀면은 또 부동산 투기로 이득을 받고 이런 지금 짓을 해줬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먼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이 대통령 전날 SNS에 대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장동혁이가 다주택자 6채 집을 갖고 있으니까 다주택자 편을 드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든지 양도소득세에 가서 높인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 거기 지지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6채 다주택을 갖고 있는 장동혁이가 지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당에 한 채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나도 6채를 팔겠다 5채를 팔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죠. 저게 무슨 당대표가 할 짓이냐.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날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게 이래 보유세를 이렇게 늘리고 이런 것은 지금 장동혁이가 6채를 갖고 있으니까 다주택자 편에 들어서 집 없는 사람의 편에는 전혀 안 들었네요. 보니까 자기가 벌써 다른 사람의 가질 집을 빼앗고 있는 폭이 되죠. 6채가 왜 필요합니까? 몸뚱아리가 6개예요? 박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 없다고 하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와서 강요는 아니다고 말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근데 이거 자체도 웃기는 것이 147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 146명이 가질 집을 정부가 아무리 집을 건설해도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있고 이런 소수가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정부의 건설해도 끝이 없이 집 없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니까 정부의 정책에서라나 집 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집을 팔게 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예요. 그럼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전부 이재명의 다주택자에 대한 그 보유세까지 손을 댄 거 이런 그 세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다주택자인 장동혁이 측에서
뭐 그러니까 그 시선이 다르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집 없는 사람 것을 착보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너가 지금 남 것을 너무 뺏고 국가가 아무리 지어도 끝이 없다 이런 취지고, 장동혁은 6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인 장동혁은 니 너무 가하다 뭐 집 팔라고 협박한다 이런데, 협박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협박일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견디지 못해서 147채를 다른 사람 146명에 가질 수 내놔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죠. 그건 아무리 자유경제체제라 하더라도 국가가 지어놓은 집을 전부 나온 쪽쪽 전부 돈 많은 놈이 집을 사서 부동산 투기라고 집 없는 사람이 여전히 집이 없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잘못됐다고 갖다 공격을 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뭐 해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이 보고 그거 다 판단하죠. 정부가 다주택자의 집을 내놓게 해서 끝도 없이 집을 지으지만 집 없는 사람이 여전히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을 착복하고 이렇게 장동혁처럼 6채나 갖고 있는 놈들한테 보유세에 대해서 그 세금을 물린 건 당연하다고 봐요. 야당 대표가 6채씩이나 갖고 있으면서 한 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뭐 그거 분당에 있는 아파트 내놓으면 나도 5채 처분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청와대가 집입니까? 그것은 그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야 될 집을 가지고 없애라 하면 말이 돼요? 그러면서 세금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서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안방에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지도자의 태도냐.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시정잡뼈 대통령이 달라야 하지 않겠냐 반문했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가져야 될 집을 정부가 지어놓은 집을 전부 다 착복하고 이러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좀 총동원해서 공산국가처럼 억지로 뺏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다주택자를 위해서 세금하고 대출 이런 혜택을 줬던 걸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 것을 착복하고 있는 것을 좀 내놔서 우선 장동혁이가 6채를 갖고 있는 것에서 5채를 좀 내놓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5명이 가져야 될 걸 장동혁이가 지금 6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아주 공격하는 그 시각이 달라요.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 편을 들고 있어요. 장동혁이가 이 국민의힘당이 147채를 갖고 있고 6채를 갖고 있는 놈들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해서 갖다 압박해 놓는다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 국민은 쌍수를 두고 잘하고 있다. 이재명 잘한다. 다주택자를 겨냥해야 돼. 정부가 집을 많이 지면 뭐해. 저런 놈들이 147채, 200채, 500채를 갖고 부동산 투기하고 국가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무슨 임대업을 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세제 혜택을 했는데 그 사람 다주택자가 안 가져도 그 집은 비워놓질 않아요. 누가 갖다 집을 갖든지 다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뭐 그것을 그냥 부동산이 오르면 그것에 부동산 투기죠. 100만원짜리 샀는데 200만원이 되고 500만원이 되면 그거 차익은 누가 받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편리를 다주택자한테 다 해주고 혜택을 줬는데 누가 그 집을 사든지 간에 그 집은 비워놓지 않아요. 임대 사업자가 아닌더라도 그 집은 다 살게 돼 있어요. 누가 빈집을 둡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시각이 상당히 부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박수석 대변은 대통령 분당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살면서 분당집은 비워놨으니까 그것만 더 처분하면 장동희가 6채 중 5채를 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멍청하든지 아니면 억지를 쓰든지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퇴임 후 돌아갈 집을 가지고 그 이재명 이 팔면은 이 장동혁이가 지도 6채
중에 5채 팔겠다 이런 것이 말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의 수준을 보면은 상당히 참 부끄러운 수준의 그 참 감각을 지니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부끄러워요. 당대표로서는 자질이 아니다. 그러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을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것을 왜 약속합니까? 집 1가구 1주택인데 자녀한테다 증여할 수도 있고 또 뭐 퇴임 후에 경호가 문제가 되면 갈 수도 있지. 이거한테 대해서 발목 접힐 일 뭐가 있어요? 1가구 1주택 자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퇴임 후에 팔 수도 있고 늘려갈 수도 있고 줄여갈 수도 있고 자녀한테 줄 수도 있지. 이걸 왜 물어서 이렇게 덫을 놓습니까? 지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1가구 1주택에는 1가구 6채를 갖고 있는 장동희가 문제지. 이재명 뭐 한 채 갖고 있는 것은 뭐 청와대에 있다가 돌아갈 집을 갖고 없애버리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지는 6채씩이나 가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에 있는 집 한 채에 그렇게 갖다가 걸고 넘어지냐 이거예요. 벌써 형편성이 틀려먹잖아요.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사실상 보유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면서. 그러나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수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뭐 1가구 1주택이면 실거주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직장이 있어 지방에 가 있고 자기가 한 채 가지고 있는 집이 팔기는 싫고 그러면 지방에서 임대를 살면서 서울에 있는 집을 그냥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비워놓은 집도 그런 맥락에서 그 실거주하지 않고 비워놓은 집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뭐 너무한 부분은 집을 산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집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파서 집을 사는데 지금까지 모든 패턴들은 전세 안고 대출 안고 집을 사요. 그리고 집값이 튀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더 이상 튀는데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일단 집을 잡아놓으면 상승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집이 3천만 원일 때 샀는데 그 다음 3억이 되고 30억이 되는데 3천만 원일 때 사놓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집 없는 사람은 전세 안고 사고 은행 대출은 이자가 나가는데 전세 안고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이재명 정부가 그걸 묵살시켰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전에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웃들을 보면은 자기 남편이 박봉이에요. 봉이 적은 그런 경찰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은 뭐 바느질도 하고 뭐 해갖고 겨우 집을 샀는데 자기가 그 집에 단독주택을 샀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그 집에 지하실에서 살면서 1층 2층을 세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바느질도 하고 남편은 봉급이니 뭐니 또 뭐 저기 2층 임대료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기 그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장만할 때 자기는 지하 살면서 그 집을 세를 줘서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하고 끼워서 그 집을 장만했다가 자기는 지하 살다가 그 다음 1층으로 집주인이 올라간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주거하지 않고 세놓는 것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이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뭐 부동산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거 이건 좀 잘못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더 싼 데 살면서 그 집을 일단 잡아놓으면 3천만 원짜리가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래도 일단 잡아놓으면 그 일단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또 모아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간 걸 내가 여러 사람 봤어요. 어. 박수정 대변은 같은 당 조영술 대변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 깎아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사실상 보유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면서, 그러나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수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뭐 1가구 1주택은 실거주 하든 어쨌든 1가구 1주택은 봐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문제는 다주택자라는 거예요. 1가구 1주택 지가 살든 말든 뭐 지는 더 싼 지하에서 살고 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내버려 두란 거죠. 147채를 갖고 200채 500채를 가진 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에다가 임대료 먹고 국가에서 무슨 뭐 공공 임대한 사람에 대해서 뭐 표창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임대업으로 인해서 집 없는 사람이 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넌센스다. 왜? 그 집은 그 사람이 임대 사업자가 안 하더라도 그 집은 비어있지 않고 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가 살아요. 누가 갖고 있든지. 그리고 이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살 때,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전세 안고 전세 보증금 안고 대출 안고 집을 샀는데 지금 대출도 6억 이하로 깎아버리고 전세도 못 얻게 일단 네가 그 집을 샀으면은 2년은 거주해라.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살 때 자기가 10억 뭐 대출하고 전세 안고 10억짜리 20억짜리면 10억 전세를 안고 은행 대출 한 6억이면 4억 가지고 샀다는 거죠. 집어넣은 사람이 20억짜리 4억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가 세입자를 없이 들어와서는 현금 주고 다 주고 20억 하고 은행 대출 6억 빼면은 14억을 네가 가지고 들어와서 2년 살다가 그다음 세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전세를 10억 20억짜리에서 10억을 전세를 주고 대출 6억을 받고 4억을 플러스해서 그 집을 20억짜리 샀으면 점점 이렇게 자기 뭐 돈을 좀 모아서는 이렇게 은행 대출도 갚으면서 그 집이 뭐 20억짜리가 뭐 4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이러겠죠. 이럴 때 그래도 이렇게 집이 뛸 때마다 뭐 여러 가지 고통받는 것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주하지 않고 자기 살 사람만 살아 그런 것은 그 사람들 영원히 못 사죠. 전세를 안고 일단은 사서 더 이상 고공행제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잡아 놓는 것만 해도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샀다가 다음에 생활이 어려우면 팔았다가 또 좀 적은 집을 사거나 좀 더 보태서 더 큰 집을 가거나 이런 것은 뭐 집이 그 대출 받아서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전세를 안고 사놓으면은 전세는 일단 이자는 안 나가니까 그런 데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지금 그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막고 있다. 그런 건 인정해요. 무조건 국민의당이 나쁜다는 건 아닌데 국민의당은 지금 그 장동혁이가 지금 6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채 갖고 있는 이 대통령 공격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선웃음을 짓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러고도 뻔뻔스럽다. 누굴 공격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한 채를 처벌하면 자기 5채 내놓기다. 그게 말이 뭐예요 그게. 그러나 국민들 시각에 봤을 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서 정부가 아무리 공공주택이니 뭐니 지어봤자 그 다주택자들이 다 그걸 몰수해서 전부 다 사들여서 부동산 투기 이용하고 이렇다면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야당 국민의힘당이 그 다주택자 편에 섰다는 것은 장동혁이 자체가 다주택자인데 무슨 말해서 뭐합니까?
근데 국민은 다 이재명 정부에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그 이런 거에 저 보유세니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박수 치고 있어요. 장동욱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도 국민의힘당에서 말하는 것 중에 쓸만한 것들이 있는 건 좀 눈여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난했다. 다주택자가 재발 저린 꼴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다주택자한테 대출을 계속 연장해주면은 그 사람 돈 불려주는데 정부가 기하는 거죠.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 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상환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맞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는 조금 이재명 정부 때는 상당히 더 이렇게 핵심을 찍고 있다. 무조건 막 강남 사람 무조건 뭐 강남에만 집 있으면 뭐 무조건 다 잡아 죽이고 중산층을 서민으로 추락시키고 이 짓을 했는데 이건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는 건 상당히 핀센트를 했다. 핀셋으로 꼭 집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아울러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자 보유자는 무주택자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 맞아요.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 대표도 몸이 6개는 아닐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보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말 못하죠. 지가 다주택자인데 이제 지 자신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지금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강벨트에서 난데없이 그 한강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물이 나오면 뭐합니까? 이 매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그 매물을 살려면은 그 집을 살 때 2년 보유한다는 것을 빼버리면은 그 집이 15억짜리를 샀으면은 15억이면 10억 전세 세입자를 놓고 은행 대출 한 2, 3억 하고 자기 돈 2억이 정도 놓으면 살 수 있죠.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좀 부동산 투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잡고 오래 있는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 이 사람이 잡고 있는 동안에 잡고 있으면 집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집을 살려고 열망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전세를 안고 사놓다가 그 집보다 팔아서 소득이 나면 좀 작은 집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죠. 자기가. 오늘 디지털 타임스 국힘 이 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안 했다. 선택 압박 총동원해 놓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될 소리로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조세일보예요.